네, 정치 시사 토크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 야당들 네. 계속해서 싸우고 있죠. 아주 싸움 보는 재미가 쏠쏠한데 바른정당의 탈당파들이 입당한 후에 잠잠해지는 듯했던 자유한국당이 이제 원내대표 선거를 앞두고 지금 파열음을 내고 있습니다. 일단 홍준표 대표가 기생충이라는 단어까지 써가면서 친박계를 굉장히 강하게 공격을 하고 있는데 참 기생충이 이래저래 고생이 많네요 요즘에. 네, 기생충끼리 싸움인데 그러니까. 서로 기생충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네가 기생충이지 내가 기생충이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선 친박계 초선 의원들이 홍준표를 향해서 사당하 어쩌고저쩌고 했지. 그러니까 또 홍준표가 거기다 발끈해가지고 대표할 그릇은 안 돼요. 대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죠. 대표할 그러니까. 그릇이 안 돼. 그릇이 안 되는 게 지금 대표하고 자빠져. 그래서 가소롭다. 이렇게 하더니 지 혼자 열받아가지고 지금 기생충 발언까지. 가소롭다. 이게 나온 거예요, 지금. 그러네요. 이 사람도 약간 삐끼는 게 있어가지고 그냥 자기 기분대로 다 토해내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카톡 털어봐요. 이런 사람들 카톡에 막 떡신이 뭐니 이런 거 다 나올 거야. 이 제일 심할 대박일 것 걸. 같아, 대박일 제일 것 심할 같아. 거 이 사람이 진짜. 아 진짜. 공개적으로 자유한국당 이러는데. 지금 원내대표 선거는 지금 어떻게 구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상황이? 아니, 친박 대 비박 나눠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비박은 후보가 한 명이죠. 네. 김성태. 김성태로 이제 밀라고 홍준표하고 김무성이가 손잡은 거지. 그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손잡은 상태고. 친박은 홍문종하고 또 누구지? 한 명 더 윤상현입니까? 있는데. 하여튼 그리고 이제 이주영이랑 뭐 이렇게 네. 나왔는데 친박 애들이 단일화를 할 수 있겠냐? 그게 관건이고요. 단일화 안 되면은 김성태가 쉽게 이길 거예요, 아마. 필패죠 단일 안 하면 진짜. 그러니까 지금 친박은 구심점이 없어. 최대 개파를 이루고는 있지만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김성태도 이기 힘들 것 같고.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누가 봐도 개파 싸움이잖아. 네. 개파 싸움이다 보니까 개파색이 옅은 이주영을 뽑자. 아예 반대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김성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되면 김무성 의원의 발언권도 같이 세지는 거. 김무성 사람이니까. 예전에 그러면 그 홍준표가 굉장히 부담이 되겠네요. JTBC 적과의 동침이었나요? 그때 그 국회의원들 나와서 하는 게임 같은 오락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에 김성태 의원이 김무성 의원한테 달려들어서 껴안고 난리친 장면이 있어요. 누가 봐도 김무성계입니다. 그러게. 네. 그러니까 당장은 홍준표가 이 친박들 내치려고 그 김무성이랑 손잡고 김성태를 미는 거거든. 근데 그게 니한테 부메랑으로 돌아갈 것이다. 결국은 이 당은 김무성당이 되고 홍준표는 이번 지방선거를 끝으로 나가리 되고 그럼 대표에서도 나가리 의원직도 없어. 끝났지 뭐 이제 정치생활. 그 사이에 무슨 보궐 뜨면 다시 원내 지가 안 진입하려고. 나간다 그랬어. 아 그래요? 어. 그건 뭐 또 번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아니야. 번복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번복을 자주 해왔던 분이기 네. 때문에. 예. 아니 그리고 그 전에 내가 봤을 땐 빵이 날 수도 있어. 아 진짜요? 그 복선이 있네요. 그 이번에 또 기자가 그 그럴 수 있지. 특활비 홍준표한테 물었거든. 그러니까 그런 질문 나한테 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야 기자가 질문하는 직업이야. 질문하는 사람한테 왜 카톡 물어보잖아.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카톡 통화. 다음 카카오 협조해 주세요. 두세 개만 카톡방 단체방 뒤져보면 이 사람 끝날 텐데. 아, 그러니까 홍준표가 지금까지 왜 정치를 그렇게 오래 했으면서 자신의 개파 한 명 없었나 탁 증명되는 거 아니야? 그러네요. 이따구로 정치를 하니까 그렇지. 지 마음대로 살고 옆에서 조금만 마음에 안 들게 하면 욕하고 이러는데 누가 지를 따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홍준표와 김무성의 관계가 어떻게 전개될지 일단 그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김무성이 뭐.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렇고 이번 선거까지는 홍준표가 지 마음대로 할 거예요. 지금 저 부산시장 서병수 홍준표가 난리 서병수 공천 안 준다 그랬지. 네. 네. 현 시장인데도 안 준다 그랬다고. 그래서 김무성이가 또 서병수하고 만났죠. 만나서 경선할 수 있다. 걔 코카투사 하지 마. 홍준표가 안 준다면 안 주는 거야. 김무성이 어쩔 건데. 고난은 홍준표가 다 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까지는 홍준표가 지 마음대로 다 도져놓고. 그리고 선거 지잖아? 당연히 지지. 그럼 나가야지. 아, 홍준표가. 그러면 이제 김무성이가 당골 잡는 거지 뭐. 그런 수순으로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김무성은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서 잃을 게 좀 없는 상황이네요. 아니 뭐 나갔다 들어온 사람이니까 어차피 조용히 있어야 돼. 지금 활개를 치는 것도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홍준표가 저 선거 앞두고 막 지 혼자 또 공천 쇼하고 이양구 공천한 것처럼 막 지 맘대로 막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거기에 불만 가진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 김무성한테 달려가지. 이건 아니지 않냐. 그럼 김무성이가 또 뭐 홍준표랑
대거리하는 모습 보여주겠죠. 다만 힘이 없어요. 실권이 뭐 있나? 아무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런 모습은 보여주겠지만 티격태격해도 결국은 홍준표의 힘은 제압 못한다. 선거 때까지는. 지선까지는. 네. 그렇죠. 그 후로는 뭔가 김무성계가 좀 부활을 할 수 있다 네. 이건가요? 근데 뭐 부산시장은 누가 나와도 안 돼요 이번에. 자유한국당에서는. 그래요? 매력적인 카드 저는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그럼 누가 됩니까? 안데이. 안데이도 별로 안 될 것 같은데요. 안 돼. 홍준표가 지금 안데이 밀라 그런다는 얘기가 안데이 있어요. 박민석 이렇게 얘기하던데. 박민석은 안 되고. 박민석은 어려울 것 같고 저는 안데이도 부산 민심상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부산 사람들 말을 어눌하게 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는 결국. 근데 지금 그리고 통 큰 사람 좋아하고 부산 사람들. 당장 내일 선거면은 당연히 이기겠지만 민주당이 아직 선거가 많이 남았어요. 6개월 이상 그렇죠. 남았으니까 남았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몰라요. 특히 부산은 3, 4, 5, 3개월 되게 별일 그래서, 탈 없이 지나갔으면 좋겠네요. 부산 경남 이거 여기 뺏기면 이겨도 이긴 게 아니에요. 상체뿐인 영광밖에 안 돼. 그래서 부산, 경남. 예, 굉장히 중요한 데입니다. 부산 경남. 네. 부산은 한 번도 못 이겼기 때문에 이번엔 진짜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런 찬스가 어디 있어요? 네. 이런 찬스는 없지 아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자유한국당의 친박계 같은 경우에는 이번 겨울이 굉장히 또 쓸쓸하고 추울 것 같은데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 특활비를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면서 지금 버티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이 나를 죽이려고 혈안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억울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최경환이 할 게 이거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봐서 뻗대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에다 SOS 쳤죠? 네. 그러니까 당 보고 살려달라는 거. 방탄국회 열고 이렇게 해달라는 거. 방탄국회. 그런 밖에 없어요, 지금. 할 게 없으니까 지금. 어. 이런 거고. 그리고 홍준표도 또 얘기했잖아요. 이게 특활비 관련하고 검찰, 소환 나오면은 가지 말라고. 그렇죠. 지부터 이제 안 가게 생겼지. 그 뭔가 좀 막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까지 하면서 다 걸려 있어서. 아. 그래요. 그래서 특검 내나 어쩌고 그런 거야. 그래서 핑계를 여기다 대는 거지. 아니, 우리가 특검법 발의했으니까 특검에서 이거 수사하라고. 왜 검찰이 말이야, 지금 정치 검찰이 이렇게 이런 핑계를 대려고 지금 다 쇼하는 거예요. 근데 필요 없어. 지금 최경환 같은 경우에는 준 놈이 줬다 그랬는데 왜? 그러니까. 어? 준 놈이 줬다 그랬는데 이건 할복 뭐 얼마 남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친박 간별사라고 불렸던 김재원 의원이 어젯밤에 15시간의 강도 높은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혐의인가요, 이게? 국정원 특활비 똑같이 또 받아가 선거자금에 썼다. 예, 진박 간별하려고 여론조사 했잖아요. 그 돈을 청와대에서 못 줘. 청와대도 특활비가 있어요. 대통령 특활비가 있거든. 사실은 그걸로 쓰면 되는데 이게 청와대에서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간별했다 그러면 이거 정치자금법 위반에 정치 개입되거든. 네. 중립 지켜야 되는 공무원이. 그래가지고 표시 안 나는 국정원 국정원한테 특활비로. 돈 줘라 이랬단 말이야. 근데 그때 처음에 여론조사 시킨 거는 이 김재원이 아니야. 그 전 정무수석 현기환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김재원이가 돈이 직접 전달됐던 정무수석이었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받고 이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단 이 당은 정말 내후외환이네요. 이 당은 진짜 느끼지만 국정원을 진짜 거의 사기업 흥신소처럼 이용했던 거. 돈도 그러니까요. 뽑아가고 지금 디터는 데도 쓰고. 참.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국정원 특활비가 친박 거의 겨냥하고 박근혜 겨냥한 거잖아요. 네. 조금 있으면 이명박 정권의 특활비도 막 튀어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뭐 거의 다 아직 멀었어 지금 자유한국당은 박살날 새끼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우리는 즐기면서. 팝콘각 이런 근데 느낌입니까? 이때 이제 류여해 같은 경우에는 최경환 의원한테 떳떳하게 조사를 좀 받아라라고 또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는 그 언론에서 유여해를 왜 자꾸 인터뷰를 해주고 하는지 모르겠어. 혼자 페이스북 하게 냅둬. 재밌잖아요. 뭐지? 그래 유여해 지금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좋아요. 평화방송하고 지금 라디오 인터뷰 해갖고 지금 나오는 거 아니야? 네네네. 언론에 불러주고 하면 안 돼. 시사 안 들으면서 부른다 그래서 내가 꺼져 그랬어. 어따가 불러. 짜증나게. 안 된다고 그랬어. 서울시장 임종석 나오면 나도 서울시장 출마하겠다라고 발언을 또 하셔가지고. 다 해라 다. 대통령 답 나가줘요. 아니 근데 많은 활동 부탁드려요. 어쨌든 뭐 이분도 여기저기 열심히 인터뷰하고 다니시는 것 같은데 적폐청산에 대해서 또 한마디 하셨더라고요. 근데 또 저희가 지켜볼 당이 국민의당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집안 싸움 하느라고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제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유식
이유식이 등장을 했다고 하는데 자유한국당은 기생충, 국민의당은 이유식이 지금 동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늘 제가 주장하는 거지만 우리 국민들은 시끄러운 거 싫어합니다. 아, 여기 너무 시끄러워요. 시끄러우면 지지율 떨어져요. 옛날에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래갖고 지지율 떨어진 거야. 시끄러워가지고 맨날 첫날 싸우고 당내 갈등, 당내 내용 이런 것만 기사만 나오니까. 그놈의 집구석 진짜 확 밥상을 뒤집어 엎어버릴라 진짜 진짜. 그랬단 말이죠. 근데 이제는 너무 즐겁네. 남의 집구석 저렇게 뒤집고 아니, 근데 왜 싸우니까. 이렇게 유치해요, 표현들이 다. 자기들 딸이는 세게 날린 거예요. 메타포. 그러니까 약간 비유를 한 젖먹이 거지. 정치인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참. 박지원이 그러니까 박지원이 먼저 안철수한테 이유식 가져와야겠다라고 약 올렸는데 그 박주원 최고가 진짜로 이유식 가져와서 뭐라고 이유식 사왔다고. 유기농이라고 뭐 이런 개드립을 날리고 이러니까. 그러면서 뭐 아이가 이유식 안 먹는다고 다그치지 말고 기다려주라고. 아니, 당 대표한테 아이로 비유하는 것도 웃기지 않아? 아예 안 받았어야지. 개콘인가요, 개콘? 옛날에 김영삼, 김대중이 대통령 나간다고 40대 기수론 내었었잖아요. 그때 구상유치였죠. 그때 구상유치란 말이 굉장히 회자가 됐어. 네. 입에서 젖비린내 난다고. 그때가 1970년대. 네. 지금 그걸 똑같이 하잖아. 어? 근데 대상이 너무 수준이 차이가 나네요. 진짜 사온 건 뭐야. 근데 일단은 뭐 안철수 대표가 의원총회는 당의 의사결정기구가 아니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박지원 의원 같은 분들이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의원총회에서 안철수가 원하는 대로 의견이 나왔으면 이런 말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의 의사결정기구지. 당연히 의원총회가 당의 의사결정기구지. 라고 했을 건데 지 마음대로 안 됐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만약에 뭐 전당대회에서 이렇게 전당대회는 당의 의사결정구가 아닙니다. 또 이랬을걸? 당원이 뜻이 자기 마음대로 안 나왔으면 또 당원대로 가면 안 된다. 그렇지. 지도부가 중심을 잡아야 된다. 이런 개소리를 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원하는 대답이 나올 때까지 최고 기구는 볼이 될 겁니다, 그냥. 이건 뭐 아전 인수식 발언이기 때문에 뭐 시크하게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이유식 많이 드시고요. 자, 그리고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일단 자유한국당하고도 통합을 추진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국민의당 내부에서 결국에는 3당 합당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라는 논란이 좀 있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정우택이 라디오에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결국은 국민의당까지 합쳐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랬더니 또 안철수 쪽에서 아니라고. 우리는 자유한국당이랑은 안 합친다고. 거대 여당과는 진짜 손잡을 수 없다. 거대 야당과. 그런데 박지원 쪽에서는 그걸 의심하는 거지. 결국은 이게 단계 아니야, 단계. 예? 유승민하고 합쳐갔다가 나중에 자유한국당. 또 유승민도 그 생각이 있거든. 그렇죠. 그리고 뭐 남경필 같은 데도 슥슥 군불대고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안철수의 목적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지가 대통령 하는 마지막 카드는 이제 그밖에 없어요. 저당 잡아먹어가지고 지가 대표하는 거. 빅픽처에서 자기가 본 후보 되는 거. 지금 작은 정당에서 후보가 됐을 때 얼마나 불리한지 알았기 때문에 네. 아마 더 큰 세력을 가지려는 빅픽처를 그려보겠지만 안 되겠죠. 아유, 참. 그렇죠. 근데 뭐 또 안철수 대표, 안철수하고는 공통점이 많다라고 얘기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가. 그러니까 유승민도 지금 뭐 11명밖에 없잖아. 네. 이거 가지고 뭘 할 수가 없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한국당이 통합되고 싶지는 그러니까 흡수되고 싶지는 않은 거죠. 아, 그럼. 흡수되면 후보가 안 되는데. 그때 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지금 그때 들어갔지 남 들어갈 때. 당대당 통합에서 본인이 후보가 될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조건이 되지 않는 이상은 네. 통합 못 하겠죠. 일단은 뭐 저울질 중인 것 같은데. 저울질입니다. 참 새해가 되면 대충 윤곽이 드러날까요? 어떻게 될까요? 1월까지는 뭔가 답을 내놔야죠. 1월까지 답을 안 내놓으면 그거는 그 정치 일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불가능해요, 통합은. 물 건너갑니다. 1월까지 뭘 내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뭐 합당하고 후보 자기들끼리 후보 내고 어쩌고 할 거 아니야. 네. 결국은 지금 지방선거 전에 때문에 지방선거 전에 이거 합당하려고 하는 건데 1월 때까지 못하고 2월로 넘어간다?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딨어. 그러니까 그렇죠. 1월까지 안 되면은 합당은 없는 거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기다리면서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야당 얘기를 좀 해봤고, 다른 수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검찰이 우병우에 대해서 기습 압수수색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우병우와 최윤수의 휴대폰에 대한 기습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그 이유가 서로 말맞추기를 한 정황을 포착을 했다고 하네요. 근데 여기에 검찰 간부도 관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미친놈들이야, 전부 다. 저 어디까지. 김모 검사. 네. 그러니까 뭐 정보 뭐 수사해야 한다는 거를 사전에 알려줬던 거죠. 그쵸. 흘려주거나 이렇게 말을 맞추라든지 여지를 주면은 사실 이 사람들이 뭐
한 명이 두 명이 갔을 때 한 명이 말을 뻑이 나야지 거짓말하는지도 알고 그러니까 역시 검찰 내에 조력자가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그 한 사람 말고 또 있을 것 같은데. 김모 검사는 그냥 뭐 안부 전화였다. 뭐 이러거든. 안부 전화를 왜 하필 그때? 그러니까 개소리하고 째빠졌네. 우리가 흔히 일반적인 사람도 예를 들어 우병우나 이런 애들처럼 뭐 어디 조사받고 이러게 있잖아. 네. 그러면 오해받을까봐 더 전화를 연락 안 합니다. 하죠. 연락 안 하고 네. 오해받을까봐.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은. 진짜. 그런데 지가 대한민국 검사이면서 씨발 이 지금 혐의를 받고 수사받고 재판받는 사람한테 전화를 해? 미친놈 아니야 이거. 그러니까. 개소리도 좀 적당하게 하라고 그래라.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일단 근데 이게 지금 현직 검찰 간부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이 정말 우병우에게 조력을 했던 게 맞다면 아직도 이쪽에 우병우 라인이 살아는 있는 거네. 그렇죠. 정권이 바뀌었지 검찰 내부의 인사가 바뀐 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살아있다고 봐야죠. 아직 많아요 그 인간들. 이 사람 말고 많겠죠. 그 BBK 해갖고 면제부 준 이런 애들 다 살아남았어. 뭐 어디 갔어? 변호사에 다 검찰에 있는데 다 요직 깨차고 있고 다 그런데. 뭐 노무현 수사하던 검사들 어디 갔는데 다 살아 있어요 아직. 그리고 이제 주말에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도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는데 이걸 봤을 때는 우병우에 대한 소환 조사도 이제 임박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렇죠? 이번에 어떻게 구속영장 발부될 수 있다고 보시나요? 이번에 치면 나온다고 봅니다. 지금 많이 몰아갔어요. 지금 뭔가 끝까지 몰렸다. 뭐 몰리는 것도 몰린 거고요. 지금 무리수인 줄 알면서도 김관진이 풀어졌거든. 김관진이 풀어주고 김관진이를 풀어주니까 인간비리가 씨팔 똑같은 혐의 받았는데 우리 대장은 풀어주고 나는 잡아가도 님이 그럼 나도 풀어줘.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되니까 또 한 번 무리수를 써서 인간비리까지 풀어줬어. 그랬는데 이쪽에 민주당 쪽에 전병헌이 있잖아. 네. 인간빈하고 김관진 풀어줬는데 전병헌을 구속하면 그것도 이상하잖아. 전병헌까지 풀어줬어? 무리수를 이제 연달아 3개를 날렸거든. 근데 우병우가 턱 들어왔는데 우병우 풀어줘? 이거는 죽자고 덤벼드는 거기 때문에 이거까지는 아마 법원에서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보이지 않는 그 적폐 세력들이 네. 최종 발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노무현 거 우리가 안 갖고 있는 줄 아냐 이따위 소리 가면서 뭐 그때부터 조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따위 얘기 해가면서 뭐 이렇게 법원에서 영장 전담 판사들이 무리수를 막 연달아 던지면서 막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정유라 사건도 터졌잖아. 네. 그것도 존나게 이상해요. 냄새 엄청나. 자택 침입한 사람. 자택 침입. 미친 놈이거든 그거. 그렇죠. 그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정유라가 우리 대본에 있나? 네, 있어요. 침입했는데 있습니다. 도주하려는 계획은 짜지 않았고. 그러면 그거부터 합시다. 네. 그거 하고 끝냅시다. 뭐 씨발 뭐 다른 거 할 게 뭐 있어? 할 뭐 있어? 전병헌 영장 기간. 했잖아 바로 방금 얘기했어. 됐잖아. 정유라 합시다. 정유라고 가시죠. 정유라 끝냅시다. 정유라와 박근혜 얘기를 좀 그럼 네네네.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지난 주말에 최순실의 딸이죠. 정유라의 집에 괴한이 습격을 해서 정유라의 마필 관리사가 칼에 찔렸습니다. 근데 범인은 뭐 금품을 노렸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범행 이유를 두고는 지금 이런저런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단순한 강도 사건이라고 보기엔 좀 이상합니다. 많이 이상하죠. 네. 일단 마필 관리사. 이 마필 관리사가 정유라가 외국에 있을 때도 계속 그 옆에 있었죠. 그리고 지금 정유라가 미승 빌딩, 지는 엄마 그 빌딩 거기 6, 7층에 머무르고 있잖아요. 이 마필 관리사 거기 같이 머무르고 있거든. 말이 없는데 마필 관리사가 필요하지. 근데 그러니까요. 말이 없잖아 지금. 정유라를 말 취급하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말인가? 어떤 의미인데? 나는 사실 말이 부럽거든. 말의 신체 일부 엄청 부러운 사람으로서. 어디가요? 엉덩이. 뭐 하여튼 말. 네, 일단은 뭐 카드 빚을 갚으려고 범행을 했다라고. 어쨌든 이 마필 관리사의 정체가 참 그렇고요. 어쨌든 자 그렇고 일단 카드빚 맨 처음에는 카드빚이라고 얘기 안 했어요. 네. 정유라하고 금전 관계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카드빚이라고 말을 뒤집었어. 그러니까 진술이 자꾸 바뀌는 것도 이상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인터넷에 검색을 했어. 정유라에 대해서. 뭐라고요? 그러니까 뭐 정유라 집 이렇게 검색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막 이렇게 했지. 그리고 사전 답서도 갑니다. 일주일 전부터. 그리고 1층으로 올라가면 못 올라가는 걸 알고 지하로. 그리고 여기는 마스터키가 없으면은 안 눌러줘요. 버튼이 호텔처럼. 우리 호텔 자주 가봤으니까 알잖아.
아, 호텔은 카드 있어야지. 그렇지! 그거야, 그거. 카드 없으면 그 엘리베이터 버튼이 안 눌러지잖아? 아, 그쵸. 이 집이 그렇게 돼 있거든. 오. 근데 그 애는 그것까지 다 알고 파악하고 갔다는 얘기야. 그럼 마스터키를 가지고. 그래서 마스터키를 갖고 있는 경비원을 위협했지. 권총으로. 네. 근데 그 모형 권총이었죠. 장난감 총이었지. 베레타 어디서 들고 와가지고 그 경비원이 문방구에 싸워가지고 눈치채갖고 뭐야 이 새끼. 어디 비비탄 따위가 씨. 그러니까 다시 칼을 쓱 꺼내든 거예요. 네. 그래서 위협해가지고 6층까지 올라간 뒤에 그런 다음에 경비원을 포박하고 정유라 나와. 네. 뭐 그랬다는 소리를 막 질렀다 그러더라고요. 그랬단 거야. 그리고 주진우 기자의 이야기에 의하면 여기 보모 있잖아 보모. 네. 보모가 나오니까 보모한테 주민등록증을 받아가지고 인적사항을 적고 어딘가로 전화해서 알려줬다는 거거든. 돈 훔치러 가서 왜 그 지랄을 하나. 미친 새끼 아니야. 돈보다 여유 있네요. 개인 정보가 훨씬 더 중요한 건가? 이상하잖아. 네. 그리고 막 우당탕탕하고 막 정유라 나와 이러니까는 마필관리사가 옆에서 하다가 칼에 찔리고 갔단 말이야. 근데 뭐 좀 위험한 순간도 있었다고. 나 진짜 즉사할 뻔했다고 나왔어요. 네. 네, 맞아요. 그런데 정유라가 이제 방 안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이제 경찰 불러갖고 체포된 거잖아요. 근데 일단은 돈이 필요했으면은 도둑질을 할 것 같으면 야밤에 가는 게 맞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먼저 금품을 건드려야겠죠. 아니 그리고 CCTV 찍힐 거 뻔히 아는데 뭐 하나도 안 가리고 그냥 들어갔어? 그것도 웃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리고 도주 계획도 따로 세우지 없지. 않았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정유라 집이잖아. 네. 네. 정유라 집에 도둑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온 사방팔방 이목이 여기 다 집중됩니다. 그렇죠. 바로 알려주죠. 그럼 바로 잡혀 이 새끼야. 멍청한 새끼야. 근데 왜 이랬을까? 그 일단 부모한테 사인입니까? 신분증을 빼앗았다 그랬잖아요. 사인입니까? 신분증을 빼앗아서 어디에 전화를 했는지를 보면은 일단 좀 그게 나오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근데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 정유라 집에 있는 돈은 냄새가 나는 돈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유라가 신고를 안 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주장하고 있네. 정말 깊게 들어갔네요. 검은 돈이라 신고할 수 없을 것이다. 무슨 말 같지 않은 얘기를. 그러니까 너무나 이상한 사건이에요. 근데 요렇게 그냥 가서 정유라가 이 마필 관리사를 굉장히 아낀단 말이야. 네. 아끼는 사람이 칼에 찔렸어요. 그래서 정유라가 그 언론의 집중 취재도 불구하고 병원에 병문안까지 간 거 아니에요. 병원에 가서 엄청 짜증냈지. 정유라가 기자들한테 굉장히 고문고문했다고. 잘 해줘. 인터뷰 얼마나 잘해줬는데 얘는 언론 프레이가 뭔지 아는 애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유라가 기자들한테 화낸 거 봤어요? 이번엔 엄청 화냈다고. 이게 뭐야? 굉장히 날카로워져 있다는 거야. 그럼 앞으로 정유라의 증언이 이 최순실, 박근혜, 특히 이재용까지 네. 이 재판에 아주 중요한 역할입니다. 정유라 증언이 없었으면 이재용이나 최순실, 박근혜 또 삼성 관계 요거 안 밝혀질 수도 있었거든. 아주 중요한 증언인데 앞으로 얘가 쫄아가지고 증언 안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정유라가 창석이 말대로 신호일 수도 있는 거지. 자꾸 씨팔 떠들어라. 이번에는 마필 관리사지만 다음엔 너다. 뭐 이런 거. 그리고 이제 마필 관리사도 거의 직사 직전이었다고 하더라고. 굉장히 그러니까 전문적인. 진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라는 거를 바로 눈앞에서 보여준 사인일 수도 있다. 아이, 그럼요. 그리고요, 이 사람이 전과가 없어. 초범. 응? 초범인데, 아무 전과가 없는 사람이 칼을 들고 남을 찌르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그 공공의적 영화 같은데 보면 애기야 너 칼 그렇게 찌르면 너 손목 그래. 날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즉사할 정도로 칼을 찔렀다라는 거는 어쩌면 원래 칼을 잘 썼던 맞아요. 사람이다라고 추정이 가능한? 그러니까. 굉장히 또 음모론 속으로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이건 사인이라고. 사실 누군가한테 사주를 받았을 가능성이 없진 않다라는 거잖아요. 아니, 얘 가능성을 많이 진술도 좀 열어둬야죠. 왔다 갔다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장시호가 이재용 재판에 가가지고, 참석 안 했잖아. 네. 안 한 불출석 사유서 쓰면서, 그거 정유라 사건 다음에 한 거예요? 장시호도, 어머, 씨발, 나도 좆될 수 있겠네? 맞아요. 나도 신변의 위협을 막 느낀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네요. 그러면은 최순실 씨는 이제 딸이 습격을 그러면 받았다는 이 자객은 사실에서 어디 발 자객인 건가요? 근데 이건 좀, 어설프긴 좀 어설퍼요. 네. 그래서, 태극기 부대발? 여러, 좀 찾지 않았을까. 너무 일부러- 프로를 고용하면 들통하니까 오히려. 그렇죠. 오히려. 약간 연변 쪽에서.
연변 쪽이었으면 오히려 더 깔끔하게 갔을 수. 범죄도시 이런 데 보면. 지금 연변 좀 무시하는 발언 합니까, 지금? 혐오 발언이요? 그거 조심하세요. 죄송합니다. 네. 범죄도시 누구지 부분. 아니? 네. 길거리 가다가 조심해야 되니까. 네, 그래서 일단은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 재판에서 자기 사형 빨리 시켜달라고 답답하다고 막 이런 안 격한 행동을 좀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무기징역이란 좋은 제도가 있는데 한 번에 고통을 끝낼 수는 없습니다. 아, 최순실 한번 이제, 어쩌다가 한 번씩 저렇게 획 돌 때가 있잖아요. 저번에 연병 안에 이 발언이 나왔을 때도 아, 민주주의 재판이 아닙니다. 그거 그때. 맞아. 한 번 출연했잖아. 네. 한 번씩 이렇게 해. 약간 이게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한 번씩 그렇게 해. 내가 지도 참 인생 돌아보면 답답하지. 근데 그쵸. 멍청한 년 하나 데리고 와갖고 내가 완전 뒤에서 엄청 휘둘렀는데 지금 내가 왜 이런 시사 됐을까? 정말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재개가 됐는데 어제하고 오늘 연달아서 지금 재판 출석을 하지를 않아서 결국에는 걸석 재판을 진행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늘 말하지만 이 박근혜 변호인단은 참 나쁜 사람들이야. 이거 박근혜한테 도움되는 게 1g도 없거든. 이런 식으로 정치적으로 하면. 그러니까는 뭐 스스로 일단 방어권을 포기를 한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뭐 방법이 없어 이제는. 이렇게 되면은 자기 변호도 못하고 형량 엄청 세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무도 안 만난다 그러잖아. 저렇게 혼자서 지금 진짜 걱정되네 진짜. 사람이 사람을 될 대로 만나야지. 되란가? 그럼 뭐 다 포기한 것 같아요. 근데 뭐 하루에 30분씩 걷기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다 그러던데요.